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이렇게 1월 2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너무하죠. 기관 외인들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자리들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저도 몇 가지 종목을 거의 다 손절 처리하였고요. 손절 처리함에 있어서 뭐 시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언제나 항상 있는 일이고, 모든 종목들도 하늘 높게 끝까지 날아갈 수 없듯이 이 지수도 하늘 높게 끝까지 날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오는데 이 조정이 보기 너무 세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볼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전저점을 다 이탈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황금일선까지도 깨버리는 굉장히 하락폭이 셌어요. 또 이 친구가 돌려준다고 하면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기술적 반등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추가로 하락이 이어지면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신용잔고 부분이 많이 줄어야 되고요. 아직도 수급이 꼬여 있죠. 이제 기관 외인들이 원체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졌고 최초의 주봉의 5주선의 추세의 하락은 이 중기 추세의 하락으로 봐야 일반 종목들도 5선을 깨면 위험한데 이건 지수가 깨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이 오늘 금요일의 저점 윗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그나마 10주선까지 안 밀리고 돌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월봉을 보시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된 이제 5개선까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5개선까지 무너지기 너무 아프죠. 2600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10주선까지만 무너져도 지수 포인트가 2894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최대한 오늘의 저점을 이제 이겨내고 여기부터 기술적 반등을 해줘야 이 친구는 그나마 박스권에도 갇힐 수 있는 이 코스피는 그런 지수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물량이 투매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60선을 딛고 돌아섰는데 이 친구가 모든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고 당연히 코스닥지도 생겼는데 이 지지선을 그냥 깨고 내려왔어요. 오늘 260포인트인데 960포인트인데 죄송합니다. 96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는데 두 번째 지지선이 있어요. 이 자리도 깼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렇게 다행히 60일선은 지켜주긴 했지만 일단 다음 주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역시 코스닥 지수도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선을 깼고 이번 주에 10주선까지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주간 잘 지켜오던 이 코스닥 지수를 깨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20주선까지 이렇게 또 이제 열릴 수 있어서 철저한 이제 경계와 대응 사항이 됐고요. 나름 신용 미수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고 시장에 들어설 때까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덜어냈어요. 외국인이 거의 시장을 거의 다 하락시켰죠. 역시 연기금도 꾸준히 팔고 있고요. 투신 금융투자할 것 없이 모두 다 팔아치웠어요. 은행권만 조금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연기금이 코스닥 지수는 조금 들어왔는데 보험 이제 개인들이 좀 사긴 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이렇게 특히 기타 법인 이쪽에서까지 물량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수가 심하게 무너졌죠. 4%대 이하까지 밀렸다가 그나마 조금 반등해 주긴 했는데 상당히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때 신용 쓴 물량이라든가 대출받은 물량들 정도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쨌거나 한번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좀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매수해서 폭락가를 낮춰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꾸준히 영상을 찍었던 바이넥스, 센코, SV인베스트먼트 세 개를 볼게요. 물론 저는 이제 센코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손절을 쳤는데 손절 치고 나서 유일하게 센코만 살아남고 자, 바이넥스는 들고 있고요. 그리고 SV인베스트먼트는 아주 예전에 이제 다 매수 매도를 진행했던 건데 꾸준히 개인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바이넥스를 보면 그나마 오늘 시장이 4% 정도 왔다 3%까지 무너졌는데 대체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시장이 살아날 때도 강한 게 좋은데 강한 특징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시장이 한 4%까지 밀릴 때도 아까 장중에 잠깐 이렇게 좀 빨갛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자, 오늘이 1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즉
월봉의 끝이자 주봉의 끝, 딱 이 오늘이에요. 금요일 주봉의 끝이자 이제 월봉의 끝인데, 자,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잘 지켜주고, 주봉에서 보시면 항상 이 친구의 문제가 주봉인데, 이번 주에 사실 이 5주선, 이 위에 올려놔야 이제 다음 주에 기대가 깔끔한데, 아직도 약간은 경계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이 터지면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저도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몇 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항상 바이낸스를 찍어놔서 이렇게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24,000원대부터 30,000원대까지 이렇게 크게 갇혀 있어요. 이 친구가. 따라서 이제 아직 뭐 경계 상황은 아니고, 자, 이 친구가 더 밀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시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또 밀리면 이제 추가로 전 저점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갈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24,0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한다거나 이탈을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무너져야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지는 지표는 안 좋아서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더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돼야 될 변곡점 두 개가 있어요. 즉,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선 같은 게 선을 그리고 이 또 언덕도 그리고, 이 황금일선이 21선이 둥그렇게 언덕도 그리게 되는데, 오늘 이 친구가 이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을 잘 지켜줬죠. 즉 1월 14일 날 이제 반등, 그러니까 13일 날 반등의 지표를 두고 14일 날 반등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찍은 저가의 가격이 25,6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틀간 황금일선에서 지켜준 가격이 26,350원인데 오늘 딱 26,350원에서 끝났죠. 자, 이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되도록이면 이 황금일선 변곡점 위에서 출발해 줘야 다음 주 초에 좀 좋은 모습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여기서 만약에 이 황금일선, 즉 1월 19일과 1월 20일에 지켜주던 가격을 깨버리면 두 번째 변곡점인 25,000원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때 열려 있으면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말고 딛고 돌아 나갈 때 추가로 매수해서 이제 반등할 때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수익권 몇 번도 줬어요, 지금. 여기서 한 표, 여기서 한 표인데, 왠지 바이넥스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물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24,000원 깨고 내려오면 당연히 손절의 아픔은 있겠지만, 나중에 꾸준히 모아서 한 번 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 매물대를 뚫어놓은 이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죠. 이 15년도 9월달에 생긴 대량 거래, 이 매물대를 20년도 8월달에 딱 뚫은 대량 거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10개월 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21,70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실 이 친구는 한 번 더 들고 가보려고 하고요. 이 자리에 반등해주고 돌아 나가면 좀 더 좋은 모습이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건데 기간이 길어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저기 한 건 아니구나.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24,0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한 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센코입니다. 센코를 어제 그 순조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할 때를 제일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어제 5주선에 이탈하고 내려오길래 전부 다 매도 처리하였고요. 하여튼 이 친구만 양봉으로 끝났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센코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이제 주식 기본이 되는 건데, 더 밑으로 보면 12월 24일부터 이렇게 반등을 시작해서 그려놓은 5일선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 같은 거죠.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 안 하면 돼요. 이때 가격이 22,500원인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이 자리에 앞서서 1월 13일에 저가인 23,800원대, 즉 24,0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버틸만 하고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죠. 변곡점 언제 생긴 거냐면 12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둥그스럽게 뾰족하게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5일선에 대한 변곡점이에요. 이 안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해주면 매수해서 이 자리 뚫는 거의 여부를 봐야 되고, 이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서 뚫어주면 이 친구가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음봉으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또 박스권에 갇히는 이런 게 되죠. 즉, 이 구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구간이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신이랍니다. 근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권 대응을 한다고 보면, 오늘의 저가를 기준으로 반등을 시도했으면 오늘의 저가부터 이렇게 보시면 저가부터
이 양봉이 떴던 1월 7일과 음봉이 떴던 1월 26일의 가격, 고가 가격이 보통 29,000원, 3만 원대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박스권, 즉 24,000원, 3만 원 이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나마 이 친구 같은 제일 나은 모습이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어떤 변곡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준선 잡기가 힘든데 주식은 기준선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매수 매도 원칙인 거죠. 이평선이라는 게 주식이 미리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오선을 깼을 때 제일 하락 경계 상황이 되는데 오주선을 깼기 때문에 일단 경계하셔야 되고요. 자, 깼다 하더라도 이때 1월 15일 날 지켜준 저점, 즉 23,650원, 2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수소 센서 관련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화학식 이 가스 센서는 센코가 유일무이하다고 그래요. 즉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들이 주식도 사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수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주포들이 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수도 아무리 좋고 잘 날아갈 것 같아도 막상 기관인이 팔면 이렇게 밀리듯이 수급에 존재하는 게 바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포들이 밀 때 아무리 밀어도 언젠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깨야 될 자리, 마지막 Y 자리까지 안 깨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깨면 그 다음 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고 그 자리를 안 깨면 돌아나갈 확률이 큰 거기 때문에 지지선의 여부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인데 SV 인베스트가 장중에 봤는데 잠깐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상한가를 시연한 날, 즉 12월 24일에 저점을 깼죠. 오늘 종가상 깔끔하게 이탈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영상에서만 해도 제가 이 저가들을 잘 지켜줬고 1월 19일에 잘 지켜줬는데 오늘 종가상 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평소에 200만 주, 800만 주막 이렇게 실던 주식인데 오늘 한 200만 주? 정확하게 193만 주 이렇게 떨어져서 뭐 엄청나게 큰 거래량으로 떨어진 건 아니라 그나마 조금 이제 숨 쉴 수 있는 다행이긴 하죠. 자, 이 친구가 이제 중요한 자리에 이탈했기 때문에 월봉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다음 달에 이제 월봉이 이렇게 10kg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어쨌거나 이번 달은 떨어졌어도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거죠. 1,400원짜리가 9,000원 간 거고 지금도 4,700원이기 때문에 10개월선이 바로 따라 올라갈 거예요. 자, 10개월선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 친구의 출발 선상이 다음 달에 이제 그 2월 첫 거래일이 다음 달이 되죠. 다음 달에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나마 10개월선 밑으로 깨지 않고 돌아 나가는데 갭 하락을 한다든가 밑에서 깨서 내려오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주식에서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은 없지만 특히 SV 인베스트먼트는 다음 주 첫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해 놓은 이후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습니다. 최초 5선을 깼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잘 지켜준 꼬리까지 합쳐서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의 이 강한 박스권을 살짝 이탈했는데 박스권을 이탈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계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다음 달 초 거래일에 무조건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의 이제 그 꼬리 하나 없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갭으로 띄워서 시장의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거니까 띄워서 5일선을 회복해 줘야 되고 20일선 또 회복해 주면은 이 친구는 일단 오늘의 저가이자 월봉에서 이 10개월선 이 10개월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한데 보통 주식들 10개월선 딛고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죠. 셀리버리를 봐도 이렇게 10개월선을 딱 찍고 돌아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 식으로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선 이탈로 보는데 최초의 5개월선 이탈했으면서 주봉에 5주선 10주선 깼을 때가 위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밀렸고 일봉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안 깨는 게 오늘 최고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럼 돌아 나가서 가능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최고 밀을 만큼 밀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개월선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되고 철저하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나올 때 이 친구가 10개월선을 딛고 돌아 나가주면 이제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약간의 위험성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응법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종목 찍을 때 괜찮아요. 무조건 이 주식은 올라갈 거예요. 괜찮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요도 안 붙고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정확하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주식이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깨지 않아야지만이 반등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깨면 여지 없어요. 깨면 물론 깼다가도 날아가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깼다는 얘기는 일단 1차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신다든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약간 부심 툭 쐈다가 밑에서 다시 산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꽤 많은 종목을 손실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저도 오늘 KC그린우드스를 손절 쳤고요. 파트론도 역시 수익권에 있다가 다 손절 쳤고 그리고 이건산업도 다 손절 쳤고 지금 포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바이넥스, 남해학, 대우품 3개로 줄여놨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식들은 큰 손실권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그 손절 기준 안쪽에서 버티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은 다 분할 매수들이 끝난 게 아니라 최고 그래도 난 종목 3개를 빼고 비중이 큰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 처리했기 때문에 꽤 손실의 아픔은 있지만 또 어차피 이제 좋은 말씀 하나 드리면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시장은 또 우리에게 돈 벌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손절해놓고 기다리고 장기로 물려서 이제 시장이 끌려간다고 그러죠. 억지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 이런 것만 아니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바이넥스, SV 인베스트먼트, 센코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저녁 때 또 늦게라도 좋은 영상, 좋은 종목들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